기본 바탕 작업이 끝난 현장을 다시 방문했어요. 여기는 창호 크기가 바뀌나 봐요. 벽돌을 쌓아뒀네요. 나중에 매끈하게 미장 작업을 해야 할 곳이에요. 이 현장은 철거하고 설비 배관 난방 작업 후에 시멘트로 바닥까지 채웠었죠? 바탕이 준비되었어요. 이제 뼈대 위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야죠. 그 첫 단추를 목공이 꿰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짜리 20짜리? 저 온돌이 하고 딱 그거 하면 바르게 하나 정도 사이즈 나오잖아요. 오늘은 현장에서 목수 반장님과 미팅을 해요. 못해도 5cm 나와야지. 5cm가 더 나와. 왜냐면 온돌이 붙여놓고 하니까 온돌이를 붙여놓고 하니까 못해도 60mm는 나온다고. 이런 하자로는 60이네. 단열재를 붙이고 벽체를 반듯하게 세우는 일, 가벽을 세워서 새로운 레이아웃과 공간을 만드는 일, 목수분들이 해주시는 부분이죠. 이보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보드 말고 마감을 하면 얼만큼의 치수 변동이 있는지, 전기와 같은 후 공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요. 떡가별로는 수직 수평에 안 맞는데. 저 같은 못 가, 전선도 못 가. 다 나와 다 있어서 생겼어요? 전선도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창호 사장님도 현장 오셨네요. 나와요. 마감상들이 집에 딱 만들기 위해서 칙수 확인은 필수 일정입니다. 그렇게 크게 마감. 그러면 여기 가대 벽의 마감을 목공으로 할지 미장으로 할지 결정해서 목수 반장님께 작업 내용을 확정드려야 해요. 네, 거기 서셔야 돼요.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는 도면 작업이 또 필요하겠죠? 재고 오셨어요. 수유하고 있어요. 한번 긁은 거. 그거 잘해야 돼. 나중에 다 해놓고 또 무생다고 또. 배관이 터진 부분을 발견했어요. 설비 사장님이 다시 와주셔야겠네요. 완전 위에가 깼지. 누수가 있을 수 있으니 벽을 메꾸기 전에 잡아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밥 잘못 넣어가지고 완전 이렇게 갔거든. 하나 더 받으려고 하면 괜찮아. 우리 시간에 어디 가죠? 좋은 인상의 창호 사장님. 안으로 200 들어오고 여기서 750 빼고 여기까지 여기 쌓으면 여러 현장을 꼼꼼하게 맡아주시는 듬직한 파트너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어요. 근데 이제 빠르게 하려고 그러면 바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붙여서 이제 하나 파이프 하나 넣고 싸면 그게 뭐 650 띄고 220 해가지고 되는 거 여기까지 벽이 쓸 거예요. 초기 미팅을 위해 실측 도면을 그렸더라도 가구와 집기들이 빠지고 철거한 뒤에야 더 정확한 사이즈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줄일 거고 그리고 이곳 창호와 같이 크기가 달라지는 부분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실측해서 도면을 수정합니다. 딱 3개 들어가고 끝날 수 있어요. 목수 반장님과 현장 확인을 하는 이유는 자재의 물량을 가늠하고 인력 계획과 일정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월요일날 들어와야 돼. 뭐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럴 거면 월요일날 또 들어와야 돼. 월요일 아침에 들어온다고 그러고. 작업 전에 필요한 부분들이 세팅되는 일정을 확인해서 조율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엔 지층도 있죠. 네. 설계하는 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사용자의 일로 안전이에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 난간이 있어야 되고. 저 계단재는 뭘로 하게? 마감재도 함께 고민합니다. 뭐 파를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그 여쭤봤었잖아. 근데 뭐 사장님 나와? 나와 그거 마루판 있어. 뭐 30짜리래요. 좀뭐 까말 텐데. 집상 얘기하는 거잖아. 조금 더 달. 집 분위기와 맞춘 밝은 컬러의 재료. 계단재 검색해봐. 찾고 또 찾습니다. 아니 뭐가 너무 진하고. 더 나은 기능과 디자인의 소재를 찾기 위해 틈틈이 하는 습관 같은 행동이에요. 그다음
어차피 목대로 그냥 끝낼 거야. 그냥 투명 치료로. 투명 칠하고. 아니면 아예 칠돼 있는 것도 나오던데. 이거 그 계산을 잘해야 돼 이런데. 안에를 파 트로퍼를. 근데 100mm는 그렇게 파서 하는데 이 관 때문에 5cm 하는 거거든. 네. 이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네. 얘를 새로 하지 않는 이상에. 경사를 약간 밑에는 약간 경사지게 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만큼 끝났어. 네. 응? 그럼 밑에 물이 흘러야 되니까 스타크 플러스 이렇게. 외부 공사에는 단열재와 렉산, 금속, 샤시 등 다양한 마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재료가 어떻게 마감이 떨어질지 예상하고 매끄러운 시공을 하기 위해 치수와 그 방법을 예민하게 고민해야 해요. 그쪽에는 여기 스라로 걸면 어떻게 해야 창호가 예쁘게 떨어질까요? 참 고민이네요. 여기에서 철거 후에 거친 마감들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정해야 하고 조금 미장을 해요. 작업 상황에 맞춰 순서도 정해야 해요. 몰딩은 걸레바디를 미리 하세요. 4cm. 그냥 깔끔하게 이 박공지붕을 살리는 게 멋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사실 가운데 뭐가 없이 전체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가며 마감을 만약에 간접이 고민합니다. 여기밖에 없어. 몰딩을 쓸지 말지, 쓴다면 형태나 사이즈는 어떻게 할지, 간접 등으로 분위기를 연출할까, 기존에 가진 골조의 메리트를 극대화시킬까, 매립 등이나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도 사전에 목공이 마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결정을 해야 해요. 그렇게 또 일자로 넣어도 돼요.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약간 구바이로 줄인다. 한장은 이 수첩을 까버리고.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되겠다. 위에 단열 저 옥상이라서 단열층이 있긴 있어요. 2층은 또 옥상이 닿아있는 천정이라 천정 부분에 단열도 필요하네요. 계단에 머리가 닿으니 어떻게 더 편하게 해드릴까 잠시 고민해보았네요. 그러면 여기도 여기 머리 샜었네. 네, 여기 라인까지만 해가지고 여기는 수분. 요것만 잘라내고 걷어내고 톡톡 쳐가지고 일자로 맞춰. 작업 내용을 꼼꼼하게 반장님과 공유합니다. 공간의 제약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것이 더 생활에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고 제안하고 조율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대략적으로 잡아둔 이렇게 전기의 상단 사용 들어가죠. 계획을 네. 이제 싱크와 한국에 가구 길게 배치를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뚝 들어가고 설정합니다. 코드 들어가고. 네. 그럼 여기는 조명 들어가고 밑에. 네. 그리고 여기 여기에 램프가 그러면 여기에 어찌됐건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요 라인에. 밑에 그리고 간접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뭐 어쨌거나 조명이 있어야 되고. 같은 목공이라도 층별로 작업 방법이 다를 수 있어서 그냥 체크 또 체크해둬야 해요. 그냥 틀까지 다 껴서 네. 틀까지 다 껴서 제한을 그렇게 하고. 작업마다 앞뒤 상황을 확인해서 또 조율하고 내가 얘기했던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네요. 네. 다시 얘기해놔야 돼. 그래도 전후로 연결되는 과정들이 재밌네요.